이주에 막 몰려 있으면은 기업 한 4-5개 정도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2주 동안 그 4-5개 주총을 다 참석하기 힘들잖아요. 못 가지. 그래서 이제 전자투표 제도가 있으니 네. 전자투표 뭐 핸드폰으로 좀 할 수 있고 하거든. 네네네. 근데 그거를 기업이, 그러니까 전자투표 제도 의무가 아니야. 법으로는 전자투표를 도입하도록 해놨어. 네네네. 근데 기업이 자기네 정관이라고 하는 정관을 통해서 전자투표를 배제할 수 있게 해놨어. 그러니까 선택사항인 거지. 그것도 매년. 그러니까 자기네가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아 이번에 우리 저기 회장님 아드님 올려야 되는데 막 표가 필요해. 그럴 때는 이제 전자투표 막 도입하다가, 근데 자기네 약간 불리한 게 있을 수도 있어. 막 경영권 분쟁 막 이러면은 전자투표 그애는 도입 안 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편의에, 그러니까 너무 기업의 편의에 맞게 지금 법이 그렇게 돼 있어. 그것도 고쳐야 돼. 그리고 아까 그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의결권 대행사가 돈 많이 번다고 했잖아. 의결권 대행사가 뭐 하는 거냐면 특히 경영권 분쟁이 붙었어. 그러면은 서로 표를 모아야 되잖아. 네네네. 근데 이 주주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뭐 김아무개가 몇 표 갖고 있는지, 홍길동이가 몇 표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 네네네.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갖고 자기네들한테 위임을 해달라, 위임장 써달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네네네. 그 일을 대행하는 데가 의결권 대행사들이야. 여름에는 수박 사들고 쫓아다니고, 네. 뭐 겨울이라도 막 바카스 한 통이라도 사갖고 가고 하면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지. 저희가 이렇게 할 건데 저희한테 좀 한 표 부탁드린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만약에 이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 그 의결권 대행사가 각자 2개? 이렇게 생겨서 그렇죠. 김씨표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당장 경영권 분쟁에서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면 내가 반대로 저 회사를 장악을 해야 돼. 어떻게 해서든 표를 모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실력 있는 대행사들 막 모으는 거야. 뭐 홍보 대행사 쓰듯이 대행사들 갖고 최대한 표 많이 모아와라. 이렇게 해갖고 뭐 수박을 사가든 뭐 바카스를 사가든 비타오백을 사가든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그걸 다 하는 건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 2가지 문제인데, 일단은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는 거지. 네네네. 왜냐면 주주 명부는 어디에 있어? 예탁원에 있는 걸 회사만 받아오는 거야. 왜냐면 주주들 다 개인정보가 있으니까 주소 나오지, 뭐 전화번호 나오지. 그러니까 회사만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회사 안에 있는 정보가 대행사에도 빠져나가고, 특히 웃긴 거는 지금 회사의 현 경영진하고 다른 주주가 이제 표를 많이 모아서 경영권 분쟁이 붙었어. 근데 여기는 주주 명부를 갖고 있어. 근데 여기 외곽에 있는 경영권 분쟁 당사자는 주주 명부를 볼 수가 없어. 그리고 여기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겠지. 그러니까 자기네 직원들을 막 동원해. 직원 1인당 한 10명씩 찾아다니라 막 주소 다 적어줘. 그럼 개인정보 유출이잖아. 여기서 보면 화딱지 나는 거지. 그래서 2가지 소송을 거는데, 일단 주주 명부 열람 등사 소송을 걸어. 우리도 주주 명부 좀 보자. 그리고 또 하나가 개인정보 뭐 유출이라든지 침해, 그 소송을 걸어. 회사를 압박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막 맞부딪히기도 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주주들에게 의결권을 받기 위해서 직원들을 동원했다고 했잖아. 근데 직원을 왜 동원해? 여기 회사의 직원들은 이 주주들의 직원이기도 한 건데, 그치? 네. 그쵸. 근데 특정 대주주, 현재 경영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모든 주주들의 자산인 회사 돈을 쓰고 모든 주주들의 대리인인 임직원을 동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쪽 바깥에 있는 경영권 분쟁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제 배임하고 횡령하는 거지. 그래서 그걸로 또 소송을 걸기도 해. 그리고 아까 그 뭐라 해야 되나? 국회로 따지면 막 질서 유지권 발동한다고 하잖아. 그래서 의결권 대행사, 그런 대행사들도 돈을 많이 벌지만 경호업체들도 좀 그 사이에서 돈을 벌어. 주총이 예를 들어서 아사리판이 돼. 경영권 분쟁이 막 벌어져. 막 몸싸움하고 막 그럴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경영 분쟁 붙은 사람들끼리 변호사를 서로 선임을 해서 참관인이라고 하고, 이쪽 주주들이 자기네가 선임한 변호사가 표 있지, 의결권 얼마씩 어떻게 행사가 됐는지를 표수를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소송도 걸어서 그걸 법원이 이제 받아들여주면은 이쪽의 변호사도 확인을 하고 이쪽 변호사도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거는 이제 법률적인 거고 육탄전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 그래서 경호업체들이 많이 동원이 돼. 대부분 경호업체는 사측이, 기존의 경영권을 갖고 있는 대주주 측이 동원을 하지. 누구 돈으로? 회사 돈으로. 회사 돈은 누구 돈이다? 모든 주주의 돈이다. 근데 이거 또 잘못된 건데, 그래서 이제 어깨들, 깍두기들이 많이 동원이 돼. 그 분위기 험악하지. 막 등발 이런 애들이 와갖고 막 가져 막 이래. 근데 걔네 공통점이 뭔지 알아? 사람 밀어낼 때 이렇게 안 밀어. 손등으로 밀어. 그러니까 걔네도 사람인지라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와요. 근데 그런 애들이 막 밀치고 하다 흥분한단 말이에요. 그 순간적으로 사람인지라. 그러니까 막 손찌검을 할 수도 있고 막 쌍욕을 할 수도 있고 밀다가도 넘어질 수도 있거든. 그러면 진단서 끊으면 기본 3주는 나와요. 진단서라는 게. 그러면 걔네들이 소송을 걸 수도 있어. 경우 업체를 상대로, 회사를 상대로, 이 민 개인을 상대로. 그럼 얘네들도 지는 그 일당 벌러 왔다가 괜히 당하는 거지. 그래서 그 진짜 뭐 깡패가 아니라 그냥 무슨 체대 유도학과 다니는 애들이 이제 알바하러도 온단 말이야. 그런 애들은 미리 교육을 받아. 사람 밀 때 이렇게 밀지 말고, 멱살 잡지 말고, 던지지 말고, 때리지 말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시지 마시라고요. 뭐 이렇게. 그래서 스크럼 짜고. 근데 일단 그런 애들이 주총장에 딱 와갖고 배 이만한 배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한 10명 서 있어. 그럼 분위기는 딱 위축이 되지. 그런 경우도 많아. 그래갖고 어떤 소액주주들은 이제 되게 분쟁이 있었던 사례였는데 가스총도 갖고 오고 전기 충격기도 갖고 온 사례도 있었어. 주주가요? 주주가. 그걸 많이 겪은 거지. 그러니까 그 한창 분쟁이 있었던 회사였어, 거기는. 그래서 깍두기들이 왔어. 근데 이제 뭐 여차하면 그러니까 이게 위험용이지, 그러니까 아니면 어떻게 호신용이고. 근데 그런 사례도 있었어. 무섭지. 미국은 완전 파티 분위기 아니에요? 에이, 그런 사대주의. 무슨 파티야? 야, 거기도 똑같이 사람 사는 세상인데. 되게... 너무, 야,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만 봐서 그래. 그런가? 사실 주총이라는 건 회사의 주인들이 1년에 한 번 모이는 날이니까 사실은 파티가 되는 게 맞지. 근데 뭐 회사 상황이 안 좋고 막 적자 나고 있고 막 자본 잠식 당하고 막 증자해야 되고 주주들한테 손을 더 벌려야 되는데 막 와서 파티할 수 있겠냐? 그는 버크셔 해서웨이처럼 잘 되는 회사. 그러니까 잘 되는 회사는 그 곳간에서 인신 난다고. 잘 되는 회사는 분위기도 좋아. 야, 주가 사상 최고가 가는 그 주총 가면은 주주들이 막 박수 쳐. 우리 대표이사님 최고라고. 근데 주가, 신저가 가는 회사 주총 가봐. 당신 경영 똑바로 안 하느냐? 지금 주주들은 주가가 어떻게 주가 관리 안 하냐고. 그거는 결과야, 다. 근데 분위기 좋은 회사는 주주들이 안 옵니다. 개인 주주들이 한 대여섯 명이나 오면 많이 오는 거야. 왜요? 대부분 관심들이 없어요. 그냥 잘 될 때는 알아서 잘 되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거래 정지가 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막 이러면 이제 쫓아가서 막 죽일 듯이 하는데 맞아. 잘 될 때는 관심들이 없어요. 거래 정지된 회사도 주총을 해요? 당연하죠. 주총은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정기 주총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임시 주총도 또 이제 그때그때 뭐 이사라든지 누구 선임을 할 때 또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재무제표가 감사 의견을 받은 게 없어도 1호 안건만 없는 다른 안건을 선임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 뭐 이사의 임기가 끝나서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되거나 아니면 이사 보수 한도를 또 정해야 되고 또 중요한 거 배당을 의결해야 돼. 배당도 주총에서 땅땅땅 해야만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면 정기주총을 반드시 열어야 되는 거죠. 근데 다만 주주들에게 승인을 받을 재무제표는 없는 거야. 그래 약간 묘한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회사 사람들이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을 때는 잘 안 온다 그랬잖아, 주주들이. 근데 사실 그게 인지상정이기도 해. 왜냐면 내가 대리인을 써서 경영을 맡겨놓은 거잖아. 대표이사, 이사들 막 뭐 연봉 한 1억씩 주고 막 맡긴 거잖아. 잘하고 있네, 이거지. 근데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또 아까 뭐 축제 같은 주주총회 그게 되게 이상적이잖아요. 내가 이걸 한번 제안을 해봤어.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인데 젊은 CEO야. 의욕이 넘쳐. 주주 환원도 잘 하겠고 주주들에게 진짜 좋은 회사 만들어가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주총에 좀 많이 와줬으면 좋겠대. 제 주주들이.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어. 축제로 만들어보자. 게임도 준비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B2C 기업이라 자기네 제품도 홍보용으로 많이 준비해서 선물도 많이 드리고 그래서 야심차게 준비를 했어. 근데 한 3명 왔어. 주주가요? 개인 소액 주주가. 주주가요?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좀 내가 민망했지. 아니 근데 그런 회사는 꾸준히 노력을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주주들은 회사의 그런 진심, 어떻게 장기적인 비전을 그려가는지 그게 로드맵대로 가고 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당장 오늘의 주가, 당장 한 달의 주가 수익률, 다른 기업과의 뭐 아니면 코스피 지수랑의 막 상대 수익률을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주주로서는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와 주주는 되게 한국에선 개념이 되게 다른 것 같아. 근데 이게 시세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이면 사실 주총에 갈 필요도 없는 거고. 근데 우리 대부분은 한국에선 그런 분들이 너무 많고 회사의 주인이다.
라고 인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또 많지는 않고. 근데 되게 그래도 좋은 케이스는 뭐냐면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부모와 자식들이 같이 주총에 오는 거야. 부모들이 내가 이 회사에 투자를 했다. 자식들한테 알려주고 왜 투자를 했다 알려주고 이 회사를 구경시켜주고 그럼 그 회사가 자기네 회사도 투어를 시켜줘 주주들한테. 그래서 자기네 경영 비전 이야기를 해주고. 근데 그런 모습 보면은 되게 건강하다 라는 생각이 들지. 그럼 비상장 회사들도 주총을 해요? 그럼요. 아니 주식회사는 네. 다 주주총회를 해야 돼요. 주식회사는 주주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주가 뭐 3명이 있다, 5명이 있다 하더라도 3명, 5명이 모여서 주주총회를 서류로 남겨놔야 돼요. 괄호 열고 주자 써 있는 거 다 주식회사잖아. 주식회사는 다 주총을 해야 됩니다. 그 본인이 12월 그 배당 나길 전에 내가 이 회사 주식을 갖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내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도 사실 한 2월, 3월쯤 되면 헷갈린다니까? 아, 내가 이걸 12월에 샀나, 1월에 샀나 해서, 배당 공시가 나왔는데 하고 내가 받는 건가, 안 받는 건가 헷갈리잖아. 그거를 아주 심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MTS 있잖아. 증권사 MTS 안에 보면은 돋보기 표시 있죠. 검색. 검색에 들어가서 권리라고 검색을 하면 돼. 권리라고 검색을 하면 뭐 내가 뭐 유상증자, 무상증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아니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가 나와. 그럼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뭐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주식에 배당 권리가 나와. 그러면 이거는 내가 12월 말 기준으로 갖고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배당금이 보통 은행 계좌는 내가 돈 입출금이 되면 문자가 오니까 간단히 아는데 증권 계좌는 거의 문자로 안 보내주잖아. 그래서 배당금이 입금이 됐는데도 배당금이 입금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 보통 이제 4월 첫째 주, 둘째 주쯤에 입금이 되는데 그래서 그것도 입출금 내역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던 권리, 내역 해서 찾아봐야 돼. 아, 그래야지 정확히 들어왔구나, 얼마 들어왔구나. 참고로 배당금에는 15.4%의 배당 소득세가 붙거든. 근데 그거는 회사가 원천 징수를 하고 주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의 배당금을 받는 게 있다. 그러면 한 84만 6천 원인가? 뭐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15.4%는 원천 징수하고 받게 된다.